저 미워에게 차였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다들 이 방에서 나가주세요. 왜 그러면 대구FC 빅토는 미호를 좋아하게 됐고 미호를 짝사랑하게 됐을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밖에 없었으니까 마스코트 탈을 딱 싹 벗는데 별빛이 내린다. 진짜 이게 어떻게 표현? 진짜 팍팍 그 있잖아요. 청춘 영화에서 나오는 선배 진짜 진지하게 저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없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자, 한번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피디입니다. 지난해까지 매년 5월에 열렸던 K리그 마스코트 반장 선거 다들 기억하시죠? 안타깝게도 슬픈 소식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반장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이제 K리그 마스코트 반장 선거 용도로 이제 활용했던 그 인스타 계정을 다른 컨셉으로 또 운영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듯 몇 년 사이에 프로축구연맹이랑 K리그 구단들이 마스코트를 참 잘 활용해가지고 활발하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셨죠?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K리그 마스코트입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이긴 한데 K리그 마스코트 활용해서 뭐 했던 것들, 그런 열풍은 솔직히 제가 먼저 하하하. 오늘은 마스코트를 활용한 마케팅이 막 활성화되었던 2010년대 초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K리그 팬들한테도 잊을만하면 종종 회자되는 마스코트와 관련된 레전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대구FC 마스코트 빅토와 울산현대, 지금의 울산 HD의 마스코트 미호의 러브 스토리. 그 스토리 부끄럽지만 제가 스토리텔링 한 겁니다. 자,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 제가 당시 했었던 그 성공 사례를 한번 소개긴 소개인데 소개를 빙자해서 오늘은 좀 제 자랑도 한번 이거 솔직히 나름 제가 프런트로 일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그래도 제 스스로 더듬어 봤을 땐 제 인생 업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지만 한번 이번 영상에서는 사심을 한번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자,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FC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는 빅토가 아닌 리카, 울산 HD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는 미호나 건호 같은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미타. 자, 그들 이전에 10년 전을 되돌아가보면 빅토와 미호가 있었습니다. 때는 2011년 4월이었는데요. 제가 대구FC 홍보팀에 막 인턴 이제 입사를 했었던 이제 그 시점이었어요. 입사하고 저는 당시에 대구FC 그 트위터 계정을 이제 공식 계정을 담당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팔로워가 120몇 명이었나? 뭐 210몇 명이었나? 그랬었어요. 이제 구단에서 트위터라는 그 계정을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2010년, 2011년 기점으로 뭐 스포츠 구단들이든 대한민국에 있는 관공서 기관들이든 이런 것들이 막 트위터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을 이제 시점이었기 때문에 완전 초창기였어요. 당연히 팔로워가 많이 없었었고 그리고 사실 뭐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팔로워가 1000명, 2000명 되는 구단도 있었지만 우리는 뭐 팬덤이 좀 약하기도 했었고 만든 지도 불과 몇 달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계정을 받고 나서 계정을 보니까 전임자분이 그렇게 운영했던 스타일은 완전히 인위적이고 딱딱한 스타일.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기가 있다. 그러면 오늘의 선발 명단입니다. 누구 오늘 경기 결과 몇 대 몇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구단에서 몇 월 며칠 날 이런 이벤트 합니다. 요런 정도의 딱 그 이제 딱딱하고 인위적인 메시지만 올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SNS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계정을 보고 다른 구단들도 SNS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다른 구단 계정들을 다 이제 염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단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약간 소개하고 싶은 거, 알리고 싶은 거, 약간 그런 정보 전달 형식으로만 이렇게 이제 SNS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 트위터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뭐 SNS 왜 그렇게 하지?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뭐냐면 뭐 저희는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 같은 거를 이제 뭐 쓰는 시대지만 뭐 트위터도 그렇고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SNS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재밌네, 와 이거 웃기네, 이거가 사실은 메인이고 나머지 정보 전달, 굿즈가 출시됐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구단에 누구 영입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플러스 알파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당연한 정보값인 거거든요. 이거를 보기 위한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재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계정도 이 재미에 기반을 둔 컨셉으로 바뀌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짬짬이
구단이 이제 다른 스포츠 구단들의 그런 SNS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관공서들의 SNS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제 분석을 해보고 좀 재밌는 데들이 없나 찾아보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찾아봤던 것만 해도 거의 최소 100개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J리그 구단들의 계정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얘네들은 보니까 마스코트를 진짜 활용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도 오프라인에서 그 마스코트를 활용한 그 활발한 활동들을 잘 해왔는데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접목시키면서 너무 이제 마스코트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우리 마스코트를 좀 살려가지고 이거를 SNS에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거기서 힌트를 좀 얻게 됐었고 생계형 외국인 노동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따와가지고 생계형 외계인 노동자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외계에서 지구로 와서 대구 FC 마스코트로 취업을 했다라는 가상의 설정을 그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빅토가 우리 구단의 트위터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단순하게 구단의 뭐 딱딱한 소식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팬들하고 이제 농담도 주고받고 막 장난도 치고 그러니까 팬들도 막 말도 안 되는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막 예를 들어서 빅토 저 오늘 막 체육 시간에 막 진짜 운동하다가 막 오른팔을 다쳤는데 어떻게 좀 위로해 주세요. 막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면 왼팔도 깁스를 하셔서 밸런스를 맞추세요. 막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너무 재밌다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로워들이 막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지금까지의 K리그 흐름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컨셉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걸 윗사람들이 보고 그냥 가만히 냅둬? 야, 이거를 반대 안 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 저는 그분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구단 조직도가 제가 홍보팀이었잖아요. 근데 홍보팀에 이제 막 입사한 인턴 1년 차인데 홍보팀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국장님한테 바로 이제 보고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체계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SNS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하고 다르게 구단 내에서는 그 중요도를 상당히 인지를 못 하셨어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없으셨고 단순하게 홍보팀에서 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잡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 위에 선배분들 중에서 그 어떤 분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뭘 해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위에 보고할 사람도 없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자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운 좋게도 그때 당시에 트렌드에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SNS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반응도 좋았고 이게 우리 구단에서만 반응이 좋았던 게 아니라 K리그 팬덤에서도 상당히 좀 반응이 좋고 이게 퍼지다 보니까 다른 구단 관계자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다른 구단 이제 트위터들도 보면 약간 약간 글자체라고 해야 되나요? 글자체도 뭔가 더 부드러워지고 친근해지고 약간 딱딱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막 마스코트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의 구단들도 좀 있었고 그렇게 좀 서서히 그 문화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K리그 구단들 같은 경우는 홍보 담당자들끼리 따로 이제 단톡방도 있을 정도로 정말 교류가 활발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어지간하면 다 친하고 진짜 라이벌 팀끼리도 그 실무자들끼리는 엄청 친하고 서로 필요하면 업무 공유하고 이런 게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선 제가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 구단의 홍보 담당자는 성향이 나랑 좀 비슷한 약간 도른자네? 내가 구단 계정으로 말장난치면 반응이 잘 올 것 같은데? 해볼까? 그러면서 막 타 구단 이제 계정한테 제가 막 드립치면서 장난을 쳤는데 역시 탁 하면 척. 진짜 그냥 접수 팍 찰지게 하시는 거예요. 찰지게 접수해서 제가 드립치면 상대도 드립으로 맞받아치고 그렇게 막 티키타카 하다 보면 우리 팬도 좋아하지만 그쪽 팬도 좋아하고 서로 재밌다 그러면서 팬들 입장에서는 구단에서 운영하는 SNS가 정말 재미있는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좀 2011년에 좀 재밌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11년, 12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이었는데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2012년에 이제 그때가 고백데이였는데 그날이 고백데이였던 거는 저는 이제 당일에는 몰랐었고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계속 이제 사무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오늘이 고백데이라는데 그래? 고백데이구나 툭툭 잠깐 고백데이? 요거 재밌겠는데? 한번 해봐야지. 이제 울산현대 미호한테 제가 이제 트위터 그 멘션을 보냈죠. 미호야 쑥스럽지만 오늘은 고백데이니까 내 마음을 전할게. 너 정말 좋아해. 다다닥 해서 딱 보냈는데 상대 쪽에서 마음은 감사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 이 사건이 서로 뭐 그쪽 울런트하고 저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도 아니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실행을 했는데 상대 쪽에서 정말 찰지게 접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백을 딱 했는데 차였잖아요. 그때 또 이제 문득 떠올랐던 게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빈 박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동료한테 너 미안한데 나 사진 한 장만 좀 찍어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다닥 창고 가서 그 박스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저희 스폰서한테 받았던 현물로 받았던 막걸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막걸리를 들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이렇게 딱 그 이제 마스코트 탈을 썼죠. 마스코트 탈을 쓰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이제 트위터를 또 올렸거든요. 저 미워에게 차였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다들 이 방에서 나가주세요. 탕 쳤는데 그 사진이 완전 이제 짤이 레전드가 돼가지고 계속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그거. 그 대구 FC 빅토 네이버나 구글에서 치면 지금도 그 짤이 나옵니다. 예. 여튼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전설의 짤로 남게 되고 그 사건이 완전 엄청 재밌는 사건이 돼서 이제 하나 또 팬들한테 재밌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됐었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또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거의 사실상 최초 공개인데 왜 그러면 대구 FC 빅토는 미호를 좋아하게 됐고 미호를 짝사랑하게 됐을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2011년 이제 4월 초에 울산하고 강원하고 이제 K리그 경기가 있던 날이었는데 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운영하는 K리그 명예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경기를 취재를 갔었어요. 이거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대구 FC 입사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취재했던 경기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경기를 가서 그 이제 문수구장은 이제 그 동선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M2층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마스코트 미호랑 제가 같이 타게 된 거예요. 지하 2층에서. 알바하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더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 미호 쓰신 분이 어차피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밖에 없었으니까 마스코트 탈을 딱 싹 걷는데 와 빛이 내린다 진짜 딱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해? 진짜 팍팍 그 진짜 그 있잖아요. 청춘 영화에서 나는 와 진짜 그 완전 심장 어택 오면서 저 진짜 이게 완전 이런 상태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진짜 막 그렇게 청순하신 분이 그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제 손자 이름까지 상상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기억이 너무 좀 강렬하게 제가 좀 남아 있었어가지고 그게 떠올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제가 미호를 지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 스토리가 나왔던 건데 훗날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직을 했을 때 대런트에서 울런트가 됐을 때 저희 팀 회식을 하다가 한번 마스코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저 대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빅토로 해서 미호한테 고백했었어요 라고 했는데 제 선배가 이제 그 얘기 듣고 딱 해주신 얘기가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고 알바를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연락처가 지금 남아있다.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정말로 이제 그 선배 진짜 진지하게 저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없어요? 저 중간에 좀 연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이분 이미 남자친구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영고백 1차임. I'm okay. I'm fine. 괜찮아. 땡땡땡땡땡. 그래서 결국에 제가 김민재 아나운서 옆으로 한 번도 못 간 상태에서 촬영이 끝났거든요. 그때 제가 그 미호를 보면서 딱 이제 느꼈죠. 요 새끼 남잔데?